일부. 죽음의 순간. 숨이 가빠와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병실에 울려 퍼진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훈이는 복도에서 미란이와 전화 통화 중이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려요. 차갑고 무정한 소리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집까지 다 넘겨줬는데도 모자란다는 거네요. 가슴이 답답해와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싶다. 68년을 살면서 대체 뭘 했을까요? 도훈이를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지금은 짐덩어리 취급받고 있어요. 미란아, 엄마 병실비 아껴야 하니까 일반실로 옮겨. 도훈이 목소리가 멀어져요. 내 아들이 맞나 싶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했는데 말이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마지막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도훈이가 원망스럽다. 며느리 미란이 때문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정수가 힘내라. 간병인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주세요. 그나마 이분이 유일한 위로다. 가족보다 남이 더 따뜻해요. 숨이 더 가빠와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말이다. 도훈이가 들어와요. 표정이 어두워요.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거짓말이에요. 눈빛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보인다. 가슴이 멎을 것 같아요. 이게 모성애의 결말인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쓸쓸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와요. 도훈이는 듣지 못해요. 복도로 나가서 또 전화하고 있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이제 정말 가는 건가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라니. 이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시야가 흐려져요.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해진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이다. 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의식이 있어요. 뭔가 밝은 빛이 보인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눈을 떠봤어요. 어라, 여기가 어디죠? 천장이 다르다. 오래된 나무 천장이에요. 병실 천장이 아니에요. 몸을 일으켜 세워봤어요. 손이 이상해요. 주름이 없다. 매끈매끈한 20살 손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깜짝 놀랐다. 20살 때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쳐 있어요. 이게 뭔 일이죠? 이게 꿈인가? 목소리도 젊어졌어요. 68살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다. 20살 처녀 목소리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죽었다가 과거로 돌아온 건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1960년대 풍경이 그대로다. 기와 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여요. 정말로 과거로 온 게 맞나 봐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두 번째 인생을 얻은 건가요? 이번에는 절대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도훈이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도 안 낳고 미란이 같은 며느리도 안 받을 거다. 이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예요. 2부. 낯익은 청춘. 아침 햇살이 눈부셔요.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어주신다. 정수가 일어나거라.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워요.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다시 들을 수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아요.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신기해요. 젊은 목소리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부엌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께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신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넌 앉아 있어라. 곧 다 될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눈에 밝혀요. 전생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해요. 밥상을 받았어요. 옛날 밥맛이 그대로다. 전기밥솥이 아닌 가마솥밥의 고소한 맛이에요. 정수가 오늘 언니 미용실에 가서 일 도와줘라. 언니 정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복잡해져요. 전생에서 언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타입이었다고요. 네, 알겠어요. 일단 순순히 대답했어요. 지금은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해요. 이게 정말 핵인지 아니면 꿈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고요. 집을 나섰어요. 1960년대 골목길이 눈에 익숙해요. 어릴 때 뛰어놀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숙이 아니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반가워하세요. 이분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다시 보니까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게 생생해요. 이게 꿈이라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정자 언니 미용실에 도착했어요. 작은 가게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언니가 파마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정수가 왔구나. 오늘 손님 많으니까 열심히 해라. 언니 목소리가 여전해요. 차갑고 현실적인 톤이다. 전생에서와 똑같아요. 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일단 바닥부터 쓸어라. 손님들 오기 전에 깔끔하게 해놔야지. 빗자루를 건네받았어요. 이상해요. 68살까지 살면서 쌓인 모든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몸은 20살이에요. 바닥을 쓸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시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봐야 해요. 도훈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시기가 언제였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정수가 손님 오신다. 언니가 부르세요.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신다. 파마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손님 응대하는 법도 기억이 나요. 전생에서 미용실 일을 도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까 언니가 말씀하세요. 정수가 내일부터 제대로 일하는 거야. 놀고 먹을 나이는 지났어. 그렇죠. 이 시대에는 20살이면 시집갈 나이예요. 전생에서는 이맘때 도훈이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절대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도훈이 같은 아들 낳아서 고생할 일도 없고 미란이 같은 며느리 받을 일도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번 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수가 고생했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전생에서는 이런 순간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요. 3부. 인연의 끊음. 오늘도 언니 미용실에 나왔어요. 며칠 지나니까 일이 손에 익어요. 전생의 기억 덕분에 모든 게 수월해요. 정수가 저기 젊은 아가씨 파마해 드려라. 언니가 손님을 가리켜요. 20살 정도 되는 처녀가 앉아 있어요. 얼굴이 나직어요. 어디서 봤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란이 어머니예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다. 전생에서 미란이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이게 바로 운명의 실마리구나 싶어요. 미란이 어머니를 만나면 결국 미란이도 태어나고 그러면 도훈이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아가씨, 어떤 파마 원하세요? 일단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해주세요. 목소리도 미란이 닮았어요. 정말 모녀가 맞나 봐요. 전생에서 들었던 미란이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나요. 파마를 시작했어요.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요. 이 사람 때문에 미란이가 태어나고 미란이 때문에 도훈이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내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아가씨 결혼 생각 있으세요?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정보를 캐내야 해요. 아직 생각 없어요. 일단 돈부터 벌어야죠. 역시 미란이 어머니답네요.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란이가 그런 성격을 물려받은 게 분명해요. 파마가 끝나갈 무렵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어요. 이분이 내일 맞선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맞선 상대가 미란이 아버지일 확률이 높아요. 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머리를 식혀야 해요. 지금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고민했어요. 미란이 부모님의 만남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나서서 방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란이 어머니한테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말이에요. 미용실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미란이 어머니가 아직 있어요. 머리 스타일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정말 예뻐졌네요. 칭찬해 드렸어요. 실제로 파마가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맞선 이야기군요. 이제 작전을 실행할 때예요. 혹시 좋은 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미란이 어머니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해요.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역시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직 총각이고 조건이 아주 좋아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란이 어머니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내일 맞선과 이 의사 선생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분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제 시간을 끌어야 해요. 내일 맞선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요. 일단 약속을 잡았어요. 주말까지는 며칠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미란이 어머니가 돈을 내고 나갔어요. 표정이 들뜬 것 같아요. 계획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다가와요. 정수가 너 뭔 짓 한 거야? 들켰나 봐요. 언니 눈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지금은 들키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운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될 것 같아요. 미란이와 도훈이의 인연 절대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사부. 첫사랑의 귀환. 오늘은 시장에 심부름을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생선을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시기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정숙 씨 아닌가요?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다. 젊은 시절의 성호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그대로예요. 의대에 진학을 준비하던 22살 때 모습이에요. 성호 씨.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전생에서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생각났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호가 밝게 웃어요. 전생에서는 이 만남 이후로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소극적이어서 기회를 놓쳤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성호 씨는 어떠세요? 이번에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해요.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기회는 잡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요. 의대 준비하느라 바빠요. 올해 시험 봐야 해서요. 그래요. 성호는 이 시기에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공부하는 거 보면서 응원할게요. 전생에서는 이런 말 못했거든요. 수줍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숙 씨 시간이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성호가 먼저 제안해요. 전생에서는 이 기회를 놓쳤거든요. 부끄럽다고 도망쳤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아니, 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이지만 말이에요. 근처 다방에 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예요. 성호가 커피를 시켜줘요. 정숙 씨는 요즘 뭐 해요? 언니 미용실 일 도와주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전생의 경험 덕분에 대화가 어렵지 않아요. 미용사가 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이번 생에서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성호와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전생에서 왜 이런 좋은 사람을 놓쳤을까 후회가 돼요. 성호 씨 의사가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싶고요. 역시 성호답네요. 돈보다는 사명감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실제로 그렇게 살거든요. 시간이 금방 지났어요. 성호가 일어나면서 말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도 좋았어요. 헤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이 오랜만이에요. 전생에서는 도훈이 아버지와 결혼한 후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성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생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 거예요. 어머니께 생선을 드렸어요. 정수가 표정이 왜 그렇게 밝니? 어머니께서 의아해하세요. 들킬 정도로 표정이 달라졌나 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표정이 환해져 있어요. 20살 처녀가 사랑에 빠진 표정이에요. 이번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 같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전생 같은 비극은 없을 거거든요. 도훈이와 미란이 인연은 맞고 성호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 생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 거예요. 오부. 언니와의 갈등. 며칠 전부터 언니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뭔가 수상하다는 눈빛이에요. 오늘도 미용실에서 계속 시선을 느껴요. 정수가 너 요즘 이상해. 결국 언니가 말을 꺼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행동이 전과 다르니까 눈치챌 수밖에 없죠. 뭐가 이상해요? 시치미를 떼어봤어요. 하지만 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에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애였는데 요즘은 딴청만 부려. 맞는 말이에요. 전생의 기억 때문에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20살 처녀가 68살 할머니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져요. 그리고 저번에 그 아가씨한테 뭔 소리 한 거야? 의사 선생님 소개해 준다고? 들켰네요. 미란이 어머니 이야기군요. 언니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 있다고 한 거예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 너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언니가 다그쳐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져요. 언니가 뭘 그렇게 따져요? 반발했어요. 전생에서는 언니 말에 무조건 따랐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내가 이상하니까 따지는 거야. 평소 같으면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대들기까지 해. 언니가 화를 내요. 실제로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언니,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생각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전생에서는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어른이라고? 20살이 무슨 어른이야? 언니가 비웃어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68년을 살았거든요. 경험으로는 언니보다 훨씬 많아요. 언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액거렸어요. 실수였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뭐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언니가 완전히 화를 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어요. 진정하라고? 동생이 언니한테 진정하라고 해? 언니가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언니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제 의견이 있어요. 끝까지 맞서봤어요. 전생에서는 평생 못 해본 일이에요. 언니가 한숨을 크게 쉬어요. 정말 모르겠다. 네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가위를 탁 내려놓아요. 완전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가. 머리 좀 식혀. 쫓겨났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당하니까 기분이 복잡해요. 미용실을 나와서 골목길을 걸었어요. 이러다가 언니와 완전히 틀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생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니께서 의아해하세요. 정수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언니가 일찍 오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완전히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문득 성호 생각이 났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아니에요. 거울을 봤어요. 20살 얼굴이 여전히 신기해요. 이 얼굴로 성호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전생에서는 이런 설렘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요. 언니가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성호와의 만남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 인생도 내가 선택할 거예요. 6부. 아들의 운명을 바꾸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전생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시기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도훈이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이에요. 언니와는 며칠째 냉전 중이에요. 미용실에는 나가지만 서로 말을 안 해요.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수가 오늘 시장 좀 다녀와라.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해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네. 짧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사실 나갈 핑계를 찾고 있었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났어요. 바로 여기에서 전생에 도훈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할머니를 구해준 게 계기였어요. 시계를 봤어요. 10시 반이에요. 기억으로는 11시쯤에 사고가 날 예정이에요.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여요. 젊은 시절의 도훈이 아버지예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에요. 전생에서 봤던 결혼 사진 그대로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11시가 다가와요. 저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세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요. 바로 저 할머니가 사고를 당할 예정이에요. 도훈이 아버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곧 버스가 와요. 할머니가 무리해서 뛰어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미리 달려가서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세요. 어머 고마워라.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이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도훈이 아버지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자기가 나서려던 순간에 내가 먼저 했거든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가씨 잘했네요. 도훈이 아버지가 말을 걸어요. 전생에서는 이 말로 시작해서 연애를 하게 됐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관심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이름이 뭐예요? 계속 말을 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무시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엮이지 않을 거거든요. 시장에 도착해서 언니가 시킨 물건들을 샀어요. 마음이 후련해요. 첫 번째 운명을 성공적으로 바꿨거든요. 미용실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도훈이 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언니 다녀왔어요. 물건을 건네드렸어요. 언니가 받아들면서 말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람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죠. 오후에 성호와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도훈이 아버지 대신 성호에게 집중해야 해요.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성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환한 미소로 반겨줘요. 정숙 씨 오늘 특별히 예뻐 보이네요. 성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겠죠. 성호 씨도 멋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생에서는 부끄러워서 이런 말도 못했거든요.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성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훈이 아버지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정숙 씨 저와 계속 만나주실 거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예요. 물론이에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뿌듯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하루였거든요.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을 뗀 거예요. 7부. 또 다른 시련. 요즘 성호와 만나는 횟수가 늘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보는 것 같아요. 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지만 신경 안 써요. 정수가 너 요즘 자주 나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언니가 캐묻기 시작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 만나요. 무슨 친구? 남자친구냐? 결국 들켰어요. 언니 눈이 매서워져요. 그래서 요즘 이상했구나.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였어. 언니가 비웃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놈인데? 언니가 다그쳐요. 성호를 놈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나빠요. 의대생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성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의대생이라고? 그런 놈이 너 같은 애한테 관심 있을 리 없어. 언니가 냉정하게 말해요. 기분이 상하지만 참았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려요. 손님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도훈이 아버지예요. 며칠 전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뵌 분 아니세요? 도훈이 아버지가 말을 걸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났어요. 저희가 언제 만났죠?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할머니 도와주신 분 맞죠? 계속 말을 걸어요. 언니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머, 우리 정숙이가 좋은 일 했구나. 언니가 끼어들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정숙 씨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도훈이 아버지가 자기소개를 해요. 바로 전생에서 결혼했던 그 이름이에요.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피하려고 했지만 언니가 막아요. 뭐가 바빠? 손님한테 인사나 제대로 해라. 언니가 강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갑게 인사했어요. 관심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내 개인 정보를 다 털어놓고 있어요.
우리 정숙이 착하거든요. 좋은 남편 만나야 하는데 언니가 나를 팔고 있어요.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모셔도 될까요? 영수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요. 전생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죄송하지만 만날 사람이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성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영수가 계속 물어봐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의대생이에요. 성호를 방패막이로 내세웠어요. 이 정도면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영수 표정이 이상해져요. 뭔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혹시 윤성호 씨 말하는 건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성호를 어떻게 아는 거죠? 그분을 아세요? 같은 대학교 선배거든요. 그런데 그분 곧 유학 간다고 들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성호가 유학을 간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믿고 싶지 않아요. 성호가 나를 속였을 리 없어요. 어제 만났는데 미국 가는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구체적이에요. 마음이 흔들려요. 설마 성호가 정말 떠날 계획인 건 아니겠죠?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을까요? 8부. 피눈물의 복수와 새로운 길. 성호를 만나러 갔어요. 영수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성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카페에 앉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뭐든 물어보세요. 성호가 환하게 웃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유학 계획 있으세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성호 표정이 순간 굳어져요. 그걸 누가 말했나요? 대답 대신 대묻고 있어요. 역시 사실인가 봐요. 김영수라는 사람이요. 선배라고 하던데요. 성호가 한숨을 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정숙 씨 사실은요. 성호가 입을 열어요. 나쁜 예감이 들어요.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의학 연구를 더 하고 싶어서요. 결국 사실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몇 달 전부터요. 그런데 정숙 씨를 만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성호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장난이었나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생에 이어 또 버림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제 꿈도 포기할 수 없어요. 성호가 괴로워해요. 하지만 결국 저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일어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숙 씨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몇 년 후에 돌아올게요. 성호가 매달려요. 하지만 저는 68년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이런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고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돌아서서 나왔어요. 성호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또 혼자가 되는 건가요? 회개했는데도 똑같은 결과인 건가요? 그때 머리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미란이와 도훈이 아버지 영수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어요. 영수가 접근하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미란이 어머니의 결혼도 완전히 망쳐놔야 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미란이 어머니가 다시 미용실에 왔거든요. 이번에는 결혼식 헤어 때문에 온 거예요. 결혼 축하드려요. 겉으로는 축하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좋은 분 만났어요. 미란이 어머니가 행복해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헤어를 해드리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신랑분은 어떤 일 하세요? 작은 사업해요.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하던데요. 그 사업이 망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미래 기억 덕분에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부동산 쪽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란이 어머니가 놀라요. 전생에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요즘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던데요. 조심하세요. 씨앗을 뿌렸어요. 의심의 씨앗을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미란이 아버지의 사업 실태를 폭로하는 자료였어요. 미래에서 가져온 정보로 만든 거죠. 결혼식장에서 그 자료를 슬쩍 공개했어요. 신랑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요. 이 결혼 취소해요. 미란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그 후 영수도 처리했어요. 그의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래에서 들었던 이야기로 그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몇 달 후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다. 복수는 완료됐어요. 도훈이도 태어나지 않을 거고 미란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았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받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마침내 자유를 얻었거든요.